북한 장거리 로켓의 궤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국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세종대왕함은 발사 뒤 54초 만에 로켓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강력한 레이더와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현대전의 총알이자 꿈의 함정으로 불립니다. 이번에도 세종대왕함의 탁월한 추적 능력은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로켓 발사 시각은 오전 7시 38분 55초. 세종대왕함은 발사 54초 만에 로켓을 탐지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백령도 상공을 통과할 때는 고도와 속력까지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잔해가 군산 해역에 떨어질 때 로켓 고도는 단 11km에 불과해 사실상 발사할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 추적한 셈입니다. 지난 2009년 은하 2호 발사 때도 세종대왕함은 로켓 궤적을 정확히 추적해 능력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정체불명의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지 54초 후 당시 서해상에 배치되어 있던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이 미사일을 탐지했으며 이후 로켓의 잔해가 바다에 추락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군사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 마치 세종대왕함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만 할 수 있을 뿐 요격할 미사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세종대왕함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개량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성능이 구체화되고 있던 개발 초기 우리 해군이 제시한 성능 요구 조건은 150km 정도의 고도에서 탄도탄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우리 해군이 원했던 미사일은 미국에서 개발 중인 SM-3였습니다. 1999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이 미사일은 높은 고도로 상승해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지구 적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첨단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블록 1은 사거리 700km, 고도 500km, 블록 2는 사거리 2500km, 고도 1500km입니다. 사업단이 세종대왕함의 건조를 준비할 당시에는 블록 1 B형이 한창 개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사일을 잠정적으로 내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SM-3의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미완성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함은 한 척에 1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인데 여기에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다음은 효용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군이 하층 요격 능력만을 갖추고 있는 것을 노리고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층 요격 능력이 있는 SM-3를 확보하자는 것이 도입 찬성론자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는 보통 단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는 용도인 장거리 미사일을 굳이 고각으로 발사해 비싼 자산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SM-3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반대의 주장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MD 참여입니다. 당시 미국의 부시 정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사일을 다층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도 MD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위협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참여해야 하냐 라는 논리로 SM-3 미사일의 도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탄도탄의 상층 방어를 포기하고 하층을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만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단이 선정한 미사일은 SM-2ER 블록 4A였습니다. SM-2 미사일은 원래 적항공기와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 미국은 이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해 하층부에서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SM-2 블록 4A인데 이것은 사거리 240km, 요격고도 30km였으며 실제 요격 시험에도 성공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국 정부가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블록4A의 승인을 취소하면서 우리 사업단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미국과 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 간 거래 제도로 미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만을 우방국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SM2 블록4의 승인이 취소되면서 미군이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판매하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종대왕함에 장착되는 미사일은 미군이 현재 사용 중이어서 FMS 방식에도 부합하고 미국의 MD 편입에 대한 국내 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 SM2MR 블록3B로 결정되었습니다. SM2 블록3는 170km 이내로 접근해오는 적항공기나 대함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은 모두 요격 능력이 없는 SM2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면 여기에 대한 탐지와 추적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값비싼 이지스함을 왜 도입했냐 라는 지탄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참고로 세종대왕함과 비슷한 시기에 건조된 일본의 이지스함 아타고는 지난 2016년 SM3 미사일을 도입했으며 전투체계도 이지스 베이스라인 9으로 업그레이드해 탄도탄에 대한 요격 능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종대왕급의 SM3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해군 출신이었던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 방어 능력을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군이 SM3를 도입하기 위해 공군의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양산을 축소하려 한다 라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SM3 도입 추진은 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SM3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상에 배치되는 SM3는 육상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측면에서 요격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요격 성공률이 낮으며 대신 육상의 지대공 미사일이 탄도탄을 정면에서 요격하는 것이 더 성공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지스 베이스라인 9을 탑재해 탄도탄 요격 능력이 있는 정조대왕급 3척의 실전 배치 시기는 빨라야 2027년이다. 세종대왕급의 성능 개량 사업은 2026년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이지스 구축함 6척에 SM3 미사일이 모두 장착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카이다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한국형 SM3의 개발이 가능한지도 문의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요격체계 LSAM은 2025년부터 양산될 예정이다. LSAM은 성능 개량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드급은 2029년, SM3급은 203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SM3를 완전히 실전 배치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한국형 SM3를 개발하는데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리므로 차라리 차기 구축함인 KDDX에 한국형 SM3를 장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LSAM이 어떤 미사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한국형 장거리 요격체계 LSAM은 총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중간 단계인 40km에서 70km 사이의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한 LSAM은 2024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곧바로 실전 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LSAM의 성능 개량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LSAM-2는 현재 사드급에 해당되는 40km에서 150km 사이의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9년 개발이 완료되면 사드를 대체할 수 있어 사드로 인한 국내외 논란을 잠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LSAM은 해상에서 운용하는 SM3급에 해당하는 개량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203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LSAM의 SM3급은 70km에서 500km 사이의 요격이 가능하며 국산 이지스 체계와 연동되어 차기 한국형 구축함인 KDDX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 요격 체계의 국산화가 확정되면 세종대왕함은 SM6 미사일을 도입하는 선에서 개량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SM-6는 과거 세종대왕함이 도입하고 싶어 했던 SM-2 블록4의 탄두와 신관, 추진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AIM-120 암람 미사일의 액티브 시커를 새롭게 장착한 모델입니다. 기존 SM-2 블록4는 최종 단계에서 함정의 조사기가 목표물을 계속 비추어 주어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동시교전 횟수가 조사기의 숫자에 따라 한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사기의 전파는 직선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에서 오는 시스키밍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응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M-6는 조사기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시커로 목표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원거리에서 탄도탄과 적항공기, 함정, 대함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은 적항공기와 함정에 대해서는 최대 400km 밖에서 공격이 가능하고 탄도탄은 사거리 50km, 요격고도 35km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진수된 KDX-3 배치 2 정조대왕함에는 SM-6가 장착되었고 여기에 이지스 체계도 베이스라인 9이 도입되어 있어 탄도탄에 대한 하층 방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SM-6는 가격도 50억 원 정도여서 SM-3 미사일의 가격인 250억 원에 비해 저렴해 세종대왕급 세척에 도입하는데 예산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M-6 미사일은 성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종대왕급 같은 고가치 함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M-6는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낮기 때문에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선 인천 앞바다에 바짝 붙어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미사일의 속도도 마하 3.5에 불과해 마하 10에 육박하는 속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M-6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하층에서 요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함방공이나 좋게 보아서 함대 방공 임무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지스 구축함의 원래 목적은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것인데 국토 방어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자함방공만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기 구축함인 KDDX에 LSAM의 해상형을 장착하는 것과 별도로 세종대왕급의 SM-3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2035년까지 SM-3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 소유 제기를 실시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세종대왕급의 SM-3가 도입된다면 어떠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SM-3는 SM-3 블록 1B와 SM-3 블록 2A가 있습니다. 블록 1B는 사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이고 블록 2A는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입니다. SM-3 블록 2A는 최신 개량형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성능이 너무 과하기도 하고 개발 과정에 일본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일본은 블록 2A 개발에 30% 정도의 비용을 투자했으며 미사일 구성품의 상당 부분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일본 무기를 도입한다는 비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입하게 될 SM-3는 이전 모델인 블록 1B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에서는 SM-3 블록 1B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스파이원 레이더는 최대 1000km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RCS가 0.1제곱미터 정도인 미사일은 400km 정도에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사거리가 700km인 SM-3 블록 1B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레이더의 한계로 인해 400km 이내에서만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M-3의 최저 요격 고도가 90km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미사일들은 90km 이하로 비행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3조 1천억 원을 투입해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로 취역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는 전투함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군인들이 TV 인터뷰를 할 때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라는 멘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세종대왕급이 SM-3 미사일을 장착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